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어느새 또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밖에는 사이렌 소리가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뭐 새치기도 하고 신호 위반 뭐 각종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좀 불가피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하면 안 되겠죠. 뭐 그런 행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밖에서 경찰차가 그런 위법 행위자들을 잡으려고 사이렌 울리면서 추격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보면은 그 교통 위반해가지고 이 과태료 내는 게 가장 아깝더라고.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돈 나가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막 속이 쓰이죠. 될 수 있으면은 교통 위반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정상대로 합법적으로 이렇게 잘 운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차를 안 끌고 다니서 좋아요.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도 BMW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잘 활용하십시오. BMW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아끼고 건강도 챙기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 힘들면은 자전거 한 대 사세요. 자전거 중고 자전거 당근마켓 가서 한 2, 3만 원이면 살 겁니다. 하나 사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뭐 돈 많아도 뭐 의미 없더라고. 뭐 돈 많이 있으면은 치료할 땐 좋겠지만은 하여튼 몸이 굉장히 아프면은 뭐 돈이니 뭐니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건강 잃으면 안 되니까 건강할 때 잘 챙기시라는 겁니다. 올해 보니까 상반기 그 증시를 달궜던 2차 전지주 그 랠리 불꽃이 3분기 들어서 확연히 이제 잦아든 모양새인데 이제 다시는 이제 2차 전지 그 빈자리를 이제 뭐 메꾸지 못할 듯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뭐 초전도체 뭐 테마주들 나오고 바이오 이 로봇주들이 대체를 했어요. 또다시 이제 채워 넣은 거죠. 뭐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보면. 하여튼 재밌습니다. 그 FN 가이드에 보니까 올해 3분기에요. 전체 증시에서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이 뭔가 했더니 신성 델타테크더라고요. 신성 델타테크. 난 처음에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어요. 뭐 이런 회사가 있었나 하는 회사 했는데 하여튼 참 특이한 회사였습니다. 지난 6월 말에서 갑자기 주가가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엄청나게 튀었는데 하여튼 지난 6월 말에 보니까 1,890원 정도? 만원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런 종목이었는데 주가가 9월 21일 보니까 48,000원까지 오르더라는 거지. 아주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 날 48,000원까지 올라가지고 수익률이 341%랍니다. 수익률이 341%. 이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입니다. 뭐 돈 잘 벌고 뭐 기업의 이익이 막 월등히 높아가지고 영업이익이 좋아서 그렇게 주가가 오른 게 아니야. 그냥 테마야 테마. 초전도체 테마입니다. 이 상온의 초전도체 물질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그때 LK99라고 했잖아요. LK. 이 99를 내놓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그런 지분을 보유했다고 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LNS 벤처 캐피탈의 최대 주주라고 합니다. 뭐 처음 들어보는 그런 캐피탈인데 하여튼 뭐 이런 캐피탈의 최대 주주이다 보니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다. 지난달 16일에 국제학술지 네이처에서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어서 국내외 연구기관도 같은 사실을 잇따라 증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다른 초전도체주들은 상승분을 반납했는데 이 신성 델타테크 홀로만 급등해가지고 주가를 현재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떨어지질 않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미스테리인데 조심해야 할 기업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테마로 올라가기 때문에 3분기 또 주가 상승률 2위가 포스코 DX야. 포스코 DX인데 이건 또 2차 전지 랠리가 주춤한 상황에서 이 포스코 DX는 코스피 이전을 재료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딴 건 없어요. 그냥 기대감이야. 이것도 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하고 이 8월에 한 달에만 주가가 61% 뜁니다. 61%는 뛰더라.
3분기 전체를 보니까 244%나 급등을 한 겁니다. 이 과거의 테마주의 잔재가 남은 종목들이 뭐 1등, 2등을 차지했다면은 3위부터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골고루 차지를 하고 있네요. 특히 보니까 뭐 비만 치료제, 뭐 암 치료제, 뭐 AI, 의료주 이쪽에 골고루 해가지고 이제 높은 수익률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이 비만 대장주가 있어요. 그 펩트론이 있는데 지난 6월 말에 13,680원이었던 주가가 지난 21일 날 36,700원으로 168%나 이제 뛰었습니다. 이 펩트론은 당뇨와 비만 치료제 PT404를 생산한답니다. 요즘은 보니까 당뇨도 많겠지만은 비만인 사람들이 많아요. 약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가 봐. 운동하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큰 인기를 본 비만 치료제 위고비라고 있는데 위고비도 펩트론과 동일한 원료인데 GLP-1을 쓴다고 합니다. 이 펩트론과 함께 당뇨 비만 치료제죠. IVL 3021, IVL 3005인데 하여튼 이 치료제를 생산하는 인벤티지랩이라는 것도 이 기간에 161%나 상승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모비스하고 젠큐릭스도 암 진단 관련 업체인데요. 이것도 이중에 모비스는 그 3분기에만 주가가 151% 슈팅합니다. 이 초전도체 테마로 붙였던 8월보다 이제 9월에 주가 상승률이 훨씬 높죠. 이렇게 모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듣도 못한 분, 뭐 인벤티지랩, 펩트론, 모비스 들어봤나요? 이게 다 바이오주들인데 이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 모비스는 또 뭐냐? 이게 또 암 중입자 치료기예요. 관련주인데 최근에 보니까 그 연세 암병원에서 3천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국내 최초로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4월부터 가동을 했어요. 이 남자들 특히 전립선암이 많은데 이 전립선암 2기 진단을 받은 환자 2명의 몸에서 장기 손상 등 후유증이 없이 그냥 암 조직을 제거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 중입자로. 이 중입자 가속기를 보유한 국가가 몇 나라가 안 돼요. 뭐 일본, 독일, 중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대만 등 한국을 포함해서 7개국입니다. 모비스는 2011년 가속기형 정밀 RF 그 제어 시스템을 개발한 이래 현재 국내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 AI 암 진단 기업이죠. 젠큐릭스도 129% 올랐죠. 그 산업용 그 로봇 업체인 스맥도 123% 올랐고, 뭐 이외에 2차 전지주로 통하는 금양도 올랐습니다. 금양이라는 기업도 골 때려요. 가보면 별거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2차 전지주래.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예전에 그 박순혁 씨 때문에 좀 약간 홍보 효과도 있었겠죠. 그리고 의류 OEM 기업인데 MF 엠코리아 여기도 한 132% 올랐고, 뭐 기업을 분할한 STX 한 129% 정도 기록을 했죠. 그 반면에 3분기 크게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도 있어요. 지난 5월에 시세 조정에 휘말려서 급작스럽게 하한가 사태를 맞았던 기업들 3분기 들어서도 그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있네요. 대한방직 3분기 주가가 74% 급락을 했고 6월 말에 38,100원에서 지난 20일 9,850원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3분기 하락률 1위라는 불명이 않았고요. 연초에 5만원대에서 움직였던 것을 고려하니까 5분의 1토막 났네요. 5분의 1토막. 이에 또 오너가 직접 자기 주식을 매입하면서 정상화에 나섰는데 약발이 듣지 않습니다. 동일산업도 같은 기간 65% 급락을 했고 지난 5월 14일에 보니까 뭐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총 5개 종목이 그때 낮 12시를 전후해서 일제히 하한가 갔죠. 이때 주식 투자카페 그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모 씨 등 3명이 뭐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들 5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수천에 걸쳐 가지고 통정 매매 등 시세 조정을 해서 359억 원의 상당히 이제 부당 이득을 얻었다. 그런 혐의를 받고 있네요. 보니까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테마주나 이 작전 세력주들이 있어서 이게 잘못 엮이면은 이제 골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없어요. 뭐 실적도 없고 영업이익도 뭐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단순히 테마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이런 기업들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소 기업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특이한 기업들이 많아요. 지금 들어가면 고점인 건 확실할 것 같아요. 상투 잡을 수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이 주가로 근처로 내려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얼씬도 하지 마세요. 얼씬도 하지 마시고 그냥 쳐다보고 그냥 걸러서 끝내라는 겁니다.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그냥 아작날 수 있습니다. 아작날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모르면은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업들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